친구 교정을 했는데 발치해서 엄청 예뻐졌어요. 너도 발치하고 교정하고 싶어. 이런 사람들 많단 말이야. 그거 똑같이 잘못된 문제. 교정 발치는 네. 4개를 뽑아야 되나요? 뭐 꼭 4개를 빼지는 않고 사람들마다 다른데 발치를 하는 사람들의 한 3분의 2 이상은 4개를 빼죠. 그 이유는 상식적인 건데요. 발치를 해야 되겠다. 일단 결론이 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보는 건데 치아가 이렇게 대칭이죠. 대칭. 좌우가 대칭이죠. 가운데 일하는 건 없거든요. 이게 짝수니까. 그러니까 이제 좌우를 똑같이 빼는 거죠. 그 위아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위아래를 짝으로 빼는 거죠. 그러니까 4군데가 나오는 거죠. 이게 너무 맞지 않으면은 그런 경우는 좀 맞춰주려고 발치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위아래가 이제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윗니가 너무 많이 나왔다. 그런 경우는 위에 2개를 빼겠죠. 그래서 이제 위에 2개 빼는 경우가 좀 있고 대부분은 위아래를 이렇게 빼고 아래 2개만 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조금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위에 2개를 빼면 하여튼 이가 잘 맞고요. 맞출 수가 있고요. 아래 2개를 빼면 이가 안 맞습니다. 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인데 그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한테 제가 좀 설명을 드립니다. 그 4개를 뽑으면 네.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그런 거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죠. 그럼 문제가 생기면 제가 그걸 빼라고 하면 되겠어요. 문제가 생긴다는 건 뭐 여러 측면이 있는 거예요. 치료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를 빼야 되는 사람인지를 잘 판단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이를 빼고 교정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이를 빼지 않는 게 좋은 사람인지를 잘 판단을 해가지고 그럼 판단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해서 치료를 잘 해야지. 그 2가지가 핵심이에요. 그 사람이 이를 빼야 되는 사람인지를 잘 판단을 하고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치료를 잘 해야 되고 그거 2가지가 보장이 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자기 그 일을 가지고 평생을 사는데 더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발치 교정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그럼 어떤 경우냐? 3가지 문제가 있는 게 3가지 문제가. 첫 번째, 처음부터 치아나 잇몸이 안 좋은 사람을 억지로 교정을 한 경우. 이런 경우는 교정을 애초에 하면 안 돼요. 이해되죠? 네. 그 내가 상담할 때 치료하지 말라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애초에 해야 되는 사람, 하면 안 되는 사람 요 구분을 해야 돼요. 애초에. 근데 이 사람이 해도 되는 치아 상태고 해도 되는 잇몸 상태다 라고 판단을 했으면 2번째는 이 사람이 발치를 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잇몸도 좋고 치아도 좋은 사람인데 발치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발치를 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생각보다 잘못 판단한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3번째는 뭐냐면은 그 치료를 잘 해야 돼요. 똑같이 뭐 발치해가지고 치료한다고 내가 하는 거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는 거하고 같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전반적인 수준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생각보다 좀 문제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3가지 문제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모든 치료가 다 그렇겠지만 발치를 해서 문제가 생긴다. 이게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친구 교정을 했는데 발치해서 엄청 예뻐졌어요. 너도 발치하고 교정하고 싶어. 이런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그거 똑같이 잘못된 문제. 그 사람은 발치를 해서 좋아질 사람이고 이 사람은 발치가 좋아질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발치하겠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야 되겠죠? 그런 측면이 있어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교정 발치하면 작은 어금니를 빼잖아요. 보통 그렇게 하죠. 작은 어금니를 뽑는 이유가 왜 작은 어금니를 뺐느냐, 뭐 그게 작아서 뺀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를 빼는 경우는 대부분 2가지 때문에 빼는데 이가 너무 삐뚤어서 자리가 없는 경우, 2번째는 이가 많이 돌출되어 있는 경우.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가 삐뚤다 생각하면은 자리를 만들려고 이를 빼는 거잖아요. 그러면 끝에, 예를 들어서 끝에 있는 이를 빼면 그 자리가 만들어질까요? 그 자리를 사용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중간에 있는 이를 빼야 그 자리로 삐뚤은 이들을 이렇게 보내기가 쉽겠죠. 돌출도 마찬가지.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제일 끝에 이를 빼면은 모든 이를 다 끌어와야 돼요. 기술적으로도 좀 어렵고 별로 그럴 필요도 없고 앞에 이를 빼면 어떻게 되느냐. 마찬가지로 앞니를 빼면은 뭐 보기 안 좋고 그런 건 당연하겠지만 그런 이제 용도로 좀 사용하기 어려운 공간이 나오죠. 그 치료의 입장에서 말을 한 거고, 개개 치아의 기능을 생각을 해보면은 모든 치아들은 아주 독특한 이제 고유의 기능이 있죠. 예를 들어서 앞니 같은 경우는 베는 기능이 있고요. 송곳니는 찢거나 앞에 경사를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움직여주는 어떤 가이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형태도 분명하고 속으로 보면 뿌리도 가장 긴 치아입니다. 그래서 송곳니는 웬만하면 잘 빼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송곳니를 빼는 대신 다른 일을 송곳니 역할을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어금니는 이제 워낙 크기 때문에 씹는데 이렇게 큰 기능을 하죠. 작은 어금니는 상대적으로 그런 독특한 이제 고유의 기능이 좀 약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똑같은 이도 두 개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 뭐 다른 이가 너무 안 좋으면은 송곳니를 빼는 경우나 뭐 앞니를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제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살리기가 어렵다든지 하면 그렇게 빼는 경우도 있죠. 일반적일 때는 작은 어금니를 빼고 이제 특수한 상황에는 뭐 앞니 빼는 경우도 있고 송곳니 빼는 경우도 있고 어금니 빼는 경우도 있고 사랑니 빼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